남편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아내의 밤은 지옥이 됩니다. 남성분들, 당신이 사랑의 표현이라 굳게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아내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부부의 침실을 차가운 전쟁터로 만드는 최악의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인격체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며 나누는 정서적 교감의 정점이며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남편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다가 의도치 않게 아내에게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심리 및 부부 상담 분야에서 십수년간 수많은 부부들의 내밀한 고민을 함께 해온 심리학 박사 이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잠자리 기술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와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내들이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정말로 괴로워하는 순간들은 어떤 것들인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여성의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그 소중한 순간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고 다각적인 준비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남성들이 가져야 할 존중과 배려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글은 남성분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마음을 여전히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외로워하는 남편분들과 사랑받고 싶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해 고통받는 아내분들 모두를 위한 치유의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진정으로 성숙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지혜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부 소통의 심연. 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성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무심함이나 이기심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성인식 차이라는 거대한 심연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은 대개 목표 지향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발적 욕구를 경험하도록 사회화됩니다. 반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천천히 불붙는 반응적 욕구의 특성을 갖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아내에게 다가가는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는 사랑의 행위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내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 반찬 걱정, 밀린 공과금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까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신적 부담, mental load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신적 부담을 짊어진 채 갑작스러운 남편의 요구를 마주할 때 아내는 그것을 사랑의 교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또 하나의 해치워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고 다른 속도로 흥분하며 다른 언어로 몸의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먼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남편들의 구체적인 행동 8가지를 하나씩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2부 침실의 7가지 죄악. 아내를 밀어내는 남편의 행동들. 많은 아내분들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눈물로 털어놓는 이야기들에는 놀라울 정도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남편들은 사랑이라 믿지만 아내들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순간들입니다. 첫째 아내의 상황과 감정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워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40대 후반의 김수연 가명씨의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수연 씨는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일상생활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내의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절에 온 가족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눈치를 주며 잠자리를 보채는 남편 때문에 수연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자 그녀는 남편을 피해 바깥에 작은 원룸을 따로 얻어 사랑을 나누는 비밀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 그만큼 아내를 원한다는 건데 복에 겨운 소리 아니냐고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과 상황을 무시하는 명백한 정서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하루 종일 육아와 가사 혹은 직장일에 시달린 아내에게 밤은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 아내의 고단함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 해소만을 위해 달려드는 것은 아내를 자신의 선격을 처리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폐경기가 찾아오면 여성의 몸은 더욱 예민하고 섬세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질 건조증과 같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잠자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요구만 반복한다면 아내는 결국 남편과의 관계 자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커지게 됩니다. 둘째,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관계를 시도하는 남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연 씨의 남편은 밖에서 회식이나 술자리를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내를 찾았다고 합니다. 온몸에서 술과 담배, 그리고 음식 냄새가 뒤섞인 채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며 흘린 땀으로 퀴퀴한 몸으로 아내의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남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연 씨가 제발 씻고 오세요 라고 애원하듯 부탁해도 남편은 급하다 혹은 남자 다 그렇지 뭐 라는 말로 무시하고 옷부터 벗기려 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수연 씨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모멸감과 함께 남편에 대한 애정마저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자리는 두 사람이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향기로운 비누 냄새에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이자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구를 배설할 상대로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남성분들 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그 5분의 시간이 아내에게는 1시간의 뜨거운 사랑보다 더 큰 감동과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셋째, 성인 영상물에서 본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행위를 아내에게 강요하고 재현하려는 남성입니다. 인간의 성적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면 관계에 심각한 독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민준 가명 씨는 새로운 성인 영상을 보고 나면 반드시 아내를 상대로 그 영상 속 장면들을 실험하고 복습하려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배우들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극도로 과장되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 행위를 연기하는 직업인들입니다. 그들이 연기하는 장면들은 대부분의 평범한 부부들이 따라하기 힘든 때로는 신체에 무리를 주거나 위험할 수 있는 고난도의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남편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포르노그래피 속 배우가 아닙니다. 물론 오랜 부부 관계가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두 사람이 합의해 가끔씩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얻기 위해 영상을 참고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강요와 실험 대상이 되는 형태로 이어진다면 아내는 극심한 수치심과 인격적 모독감,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진정한 성적 쾌감과 교감은 서로의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섬세한 춤과 같은 것이지 누군가의 어설픈 흉내내기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넷째 충분하고 정성스러운 전이 첸씨 없이 자신의 목적만을 향해 돌진하는 남성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남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여성의 몸은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적으로 흥분하고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과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더더욱 충분하고 정성스러운 애무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몸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흥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삽입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막 싹을 틔운 연약한 꽃에 거친 물줄기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삽입은 여성에게 달콤한 쾌감이 아닌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불쾌감을 유발하며 이는 만성적인 성교통과 성관계 기피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전이는 단순히 삽입을 위한 준비 단계나 의무적인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온전한 사랑의 언어이며 서로의 몸을 경배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하고 신성한 과정입니다. 제가 상담 때마다 남편분들께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겨울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순두부를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혀끝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황홀한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의 몸을 바로 그 순두부나 아이스크림처럼 소중하고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다룰 때 아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은 비로소 스르르 열리고 몸은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전이는 잔소리가 아니라 행복한 잠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학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다섯째, 본인의 신체적 준비가 미흡한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내에게 그 해결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남성입니다. 발기부전이나 조루와 같은 문제는 남성에게 매우 민감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한 여성분은 남편이 관계 도중 발기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 그렇잖아.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라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분은 자신이 정말 매력 없는 여자인가 하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남편의 성기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구가 된 것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남성의 신체적 준비와 건강 관리는 1차적으로 남성 본인의 몫입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뇨기과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나 주사 요법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가끔씩 아내의 애정 어린 도움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것이 아내에 대한 비난과 명령이 된다면 여성은 깊은 상처를 받고 남편을 남자로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지루한 체조처럼 매번 똑같은 순서와 방식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눌 때마다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엔 가슴을 만지고 어떤 특정 체위를 한두 번 하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식탁에 흰쌀밥과 김치 깍두기만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음식들이 아무리 몸에 좋은 완전 식품이라 할지라도 며칠만 지나면 질리고 식사 시간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부부 관계를 의무 방어전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러한 매너리즘은 관계를 더 이상 설렘이나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저 해치워야 할 숙제로 만들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 사람의 신체적인 속궁합이 잘 맞는 것이 중요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두 사람만의 새로운 마음의 궁합을 함께 찾아가려는 창의적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음악을 틀어보거나 서로에게 솔직한 성적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등 아주 작은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두 사람의 관계에 신선하고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관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좋았지 라고 반복해서 물으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인정받으려는 남성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파트너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저변에 순수한 궁금증이 아닌 나 정말 대단하지, 나의 테크닉을 어서 인정해 라는 자기 과시와 불안한 자존감을 채우려는 욕구가 깔려 있다면 여성은 엄청난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척 오르가슴 연기를 할 때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좋았지, 솔직히 말해봐, 좋았잖아 라고 추궁하듯 묻는 것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그녀의 진실한 감정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오늘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남성이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항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내의 감정선은 무시한 채 너무 빨리 끝내버리는 남성, 역시 매력 없는 남편의 전형입니다. 혼자만 잔뜩 흥분해서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토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오르가슴은 남성보다 훨씬 더디고 완만하게 찾아옵니다. 아내가 이제 막 흥분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먼저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면 여성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과 함께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흥분 상태를 조절하고 아내가 충분히 즐기고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배려심과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성의 가장 중요한 증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3부 불사조의 비상, 여성이 새로운 사랑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법. 지금까지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어떻게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남성분들이 이 글을 읽으며 뜨끔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닌 깊은 이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특히 이혼이나 사별의 아픔을 겪고 중년 이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여성들은 그 소중하고 떨리는 관계를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얼마나 깊고 다층적인 존재로 존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여성의 준비는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첫째, 여성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과 마주하기 위한 의학적인 점검과 투자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로 이혼하고 지난 15년간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분은 인생에 다시는 남자는 없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봉인한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전 깊이 교제했던 옛 연인과 30여 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남성 역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성은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설레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감정은 모두 주거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잊었던 사랑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드디어 하룻밤을 함께 보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벅찬 기쁨과 동시에 15년이라는 길고 긴 공백기 때문에 내가 과연 여성으로서 괜찮을까? 그 사람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는 자신의 상황, 즉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 몸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상담했습니다. 검진 결과 예상대로 오랜 기간 방치된 몸에는 어느 정도의 질 건조증이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몇 가지 레이저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기꺼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그와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치료와 자신의 용기 덕분인지 그녀는 길었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촉촉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이처럼 중년 여성에게 산부인과 방문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로 돌보고 책임지며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둘째 여성들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속옷에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몸을 조이지 않는 편한 면 속옷이 최고라며 색깔이나 디자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여성도 사랑하는 남성과의 잠자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속옷 서랍의 풍경을 바꾸게 됩니다. 속옷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옷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가장 내밀한 곳에 닿는 여성의 자신감이자 상대방에게만 보여주는 은밀하고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던 위아래가 한 세트로 구성된 고급스러운 실크나 레이스 속옷을 과감하게 구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숨겨진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색상의 속옷을 고르며 그날을 상상하고 준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남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수동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스스로를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느끼고 싶은 능동적인 욕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행운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붉은 속옷을 사입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아름다운 새 속옷은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사랑의 행운을 불러들이는 희망의 부적과도 같은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성은 사랑에 빠지고 내면의 욕구가 솟구칠 때 그 감정을 얼굴에 그려내듯 화장이 짙어지고 화사해집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아이라인이 선명해지고 입술색이 과감해지며 얼굴 전체에서 생기가 도는 여성을 만난다면 남성분들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진하해? 라고 무심하게 묻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자꾸 눈길이 가네요 라고 표현을 바꿔주는 작은 센스가 필요합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은 배랑이 즈음, 즉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꾸미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화장을 더 공들여 하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에게도 소량 존재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지는 날, 여성은 성취욕 경쟁심과 함께 성적 욕구가 강하게 솟구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날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화사한 화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나는 여성이 평소보다 더 정성껏 꾸미고 당신 앞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오늘 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셈입니다. 넷째, 자신의 몸을 사랑의 성전, 스응디엔으로 여기며 몸매 관리에 유난히 정성을 쏟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오래된 노래 가사는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진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에서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여성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자신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의지를 샘솟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잠자리를 상상하게 되면 여성들은 그동안 외면했던 거울 앞에 다시 서서 자신의 몸을 더 객관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뤄왔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식단을 조절하며 몸의 선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성적인 만족도가 무려 31%나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없고 오히려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출산과 세월의 흔적으로 울퉁불퉁해진 자신의 몸매를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 반드시 캄캄하게 불을 꺼야만 관계를 한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새로운 사랑은 이처럼 여성을 더 부지런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나이고 싶은 여성 의순고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4부 이해의 다리를 놓다. 성숙한 사랑을 위한 실천적 재현.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지점과 새로운 사랑 앞에서 여성이 얼마나 진지하게 스스로를 준비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잠자리 대화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돈 문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밤새 토론하면서도 정작 부부 관계의 핵심인 성싱에 대해서는 대화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것만 하려고 해? 라는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 때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와, 같은 긍정적인 나 전달법 iMessage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부만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둘째, 삽입 위주의 관계에서 벗어나 감각의 확장을 추구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를 삽입과 사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직선 달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그 과정 전체에 있습니다. 때로는 삽입 없이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거나 함께 목욕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따뜻한 오일을 이용해 서로의 가장 예민한 감각을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오르가슴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정의를 넓히십시오. 친밀감은 삽입의 횟수가 아니라 서로의 감각에 얼마나 집중하고 교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에로틱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몸과 성감대는 나이와 경험, 그리고 심리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오늘은 목덜미의 가벼운 키스가 내일은 발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더 큰 흥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성감대 탐험가가 되어 주십시오. 어디를 만져주면 기분이 좋은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흥분되는지를 쑥스러워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고 실험하며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에로틱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중년의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 사랑은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의 무심한 행동이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랑 앞에서 한 여성이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통해 남녀 간의 깊은 심리적 간극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긴 글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부부 관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결코 끝물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불같은 열정은 사그라들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동지애로 채울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표현하며 때로는 아이처럼 함께 웃고 실험하는 작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두 사람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부디 서로의 천으로 몸을 녹이고 따뜻한 대화로 마음을 녹이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에 작지만 의미 있는 등불 하나를 밝혀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